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팝트리. 자, 까고 탈탈 털어보자 애청자 까탈에. 자, 오늘은 까고 탈탈 털어보는 애청자 시간입니다. 애청자를 까고 털털 터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을? 동생들을 우선 리스트에 놓고 털고 싶으면 털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댓글을 읽어드리고 방송에 방송을 더한 애청자들의 사연과 댓글에 더욱 감동받았던 우리가 애청자 여러분들 베스트를 뽑아볼까 합니다. 아, 좋은데요? 니네만 뽑을 줄 알아. 저는 뭐니 해도 우리 바둥이 맘이랑 제일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연키를 가장 잘 맞췄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연도 사실은 되게 좋아. 네, 벌써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댓글들 그리고 사연들 보면서 애청자 여러분들 까고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동생들 까로 출발! 네. 라떼 천국 펜팔과 관련된 저의 학창시절 추억을 캐리 누나, 오지랖 누나, 그리고 누나 파티 청취자들과 공유해보려 사연을 보냅니다. 우선 사연을 보내기 전에 간략한 저의 소개를 해야겠죠? 저는 83년생 남자이며 현재는 세상 최고 아름다운 내 사랑 아내와 아이 셋, 딸, 아들을 키우고 책임지고 있는 한 집의 아빠입니다. 사연에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큰딸, 작은딸 목욕시킨 후에 안방 침대에서 재우고 작은 방에서 겨우 잠든 아이랑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이 깨지 않게 까치발로 거실과 주방을 돌아다니며 청소포로 한번 닦고 작은 방에서 젖병을 가져와서 주방에서 닦고 소독기를 돌린 후에 식탁에 멍하니 앉아서 냉수 한 사발 한 후에 노트북을 켜서 쓰고 있습니다. 아, 평화롭다. 제가 멍하니 있던 건 다름이 아니라 막상 펜팔 사연을 쓰려고 옛 추억을 생각하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어이가 없어서 허스슴부터 나와서입니다. 나 왜 이렇게 웃기지? 고등학생 때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 아무튼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제 고등학교 때 펜팔에 대한 사연을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작하는 건데? 저는 펜팔을 좋아했다라기보다는 남자 고등학생의 단순한 호기심이 펜팔을 시작하게 만들었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고2 때 여러 학습지 중에서 케이스라는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학습지 뒤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 윤 선생 같은 거 나는 기억하지. 학습지의 주요 광고 문구는 192개 유형으로 수능을 공략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청취자분들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 케이스 학습지에서 전국 학생들의 사연, 진학 관련 소식, 대학 소개, 간략한 연예계 소식 등을 한 달에 한 번 잡지로 보내줬어요. 잡지 이름인 고등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잡지에서 다음 호에 펜팔이라는 테마의 사연을 소개한다는 광고가 실렸고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상상이 안 되지만 잡지 속에 있는 사연 엽서를 잘라 당당하게 제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 엽서에는 제가 직접 편지로 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를 구해요. 뭐 이런 식의 사연을 썼는데 근데 왜 이렇게 오글거리는 생각이 안 지워지고 계속 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등굣길에 빨간 우체통에 엽서를 넣은 후 한 달 동안 운동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남자 고등학생이 돼서 엽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보내놓고 잊어버리셨구나. 한 달이 지난 후 우체통에 학습지와 잡지가 있는 걸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습지를 보다가 잡지 열어서 사연을 확인해봤죠. 근데 사연 속 한 켠에 매우 낯익은 이름이 제가 기억 속에 지웠던 사연이 떡하니 잡지에 실려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사연과 이름, 주소, 학교 등이 이면에 걸쳐 자세하게 공개되었고 대부분 여고생이고 남자 고등학생이 많지 않더라고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학교 가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이게 뭐지? 혹시 선물을 주나 이걸 지울 수 없나 등등 그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나 친구들의 놀림이 시작되더라고요. 이런 걸 왜 보내냐 여자를 밝힌다 시작해서 친분인 선생님들도 저만 보면 용기 있다. 학생이 연애할 생각만 하냐 공부나 해라 이런 얘기들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일주일간 얼굴도 못 들고 다녔고 그 좋아하는 축구도 못하고 친구들은 저만 보면 계속 놀리고 친한 후배들도 형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놀리고 그래서인지 요즘 가끔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면 다른 건 기억을 못해도 저만 보면 여자를 밝히는 노으로 찍혀 있습니다. 기왕 그렇게 된 거 거기서 그치. 뭔가 했어야지. 근데 일주일 동안은 단 한 통의 편지도 안 왔어요. 제 속마음은 이게 뭐 누굴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뭘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남잔테 편지가 올까? 근데 왜 잡지에 내 사연을 괜히 공개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이런 온갖 잡생각이 들고 일주일 동안 정말 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틈틈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편지 왔냐고도 물어보고 저는 안 왔다고 더 억울하다고 하면 오히려 거짓말한다고 뭐라고 하고 근데 잡지가 배송된 뒤로 한 10일쯤 됐을까요? 그날은 토요일이라서 학교에서 일찍 온 뒤에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회사 일로 등기 서류 같은 걸 자주 받아서 우체부 아저씨랑 안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진 않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놓고 가시거나 우체통에 넣고 가시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면서 문을 열었더니 제 눈앞에 있는 건 포대자루 같은 거에 편지가 한가득 들어있고 대박. 와. 아저씨가 여기 뭐 하는 펜파네. 펜파네. 완전히 펜레터네. 펜레터네. 아저씨가 여기 뭐 하는 곳이냐고 뭐가 이렇게 편지가 많이 오냐고 약간의 짜증 섞인 말투와 어이없다는 어떡해. 표정을 저에게 어떡해. 건너주고 가셨어. 그때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집의 3층이었습니다. 저 너무 당황했어요. 청취자분들 캐리 누나, 오지랖 누나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거의 20년 전에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포대자루 정도의 양을 가진 편지를 받는다는 게 근데 이게 제 펜팔 추억의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한 4, 5일 동안은 어마어마한 양의 편지가 배달됐고 심지어 하루는 일찍 퇴근하신 아버지한테 걸려서 너 뭐 하는 놈이니? 이러면서 한참 혼나기도 했습니다. 진짜 난처했어요. 근데 이걸 모른 척하고 버리자니 편지를 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치. 그렇다고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읽어보고 답장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선 다 읽어보자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편지를 다 읽었고 그 와중에도 적은 양의 편지가 계속 왔어요. 편지를 읽어보면서 진짜 별별 사람이 다 있구나.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싶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편지에는 답장 줘 이렇게만 써낸 친구도 있고 편지는 없고 봉투에 쓰레기 같은 걸 넣어서 보낸 친구도 있고 삐삐번호만 적혀있는 애도 있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고 그림도 예쁘게 그려서 쓴 친구도 있고 기숙사에 있는데 방에 있는 3-4명 친구들이 한 장씩 써서 한 봉투에 보낸 친구들 옆에 있는 여자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만나보자고 하는 친구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진짜 별별 친구들이 다양한 편지와 함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20-30명 정도에게 답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20-30명의 답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제가 상대방에게 편지를 일반 우표 130원에서 180원짜리 이걸 붙여서 보내면 편지가 3-4일 정도 걸려 도착을 하고 그 친구가 편지를 받자마자 또 바로 답장을 하더라도 일반 우표 를 붙여서 보내면 마찬가지로 3-4일이 걸리니까 일주일. 서로한테 편지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최소 한 10일에서 15일 정도가 걸리니까 하루에 한 명한테만 쓰면 큰 시간 안 쓰고도 연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간과하고 있던 건 귀차니즘이었어요. 아무리 이성에게 호기심이 강한 남자 고등학생 2학년이어도 그 귀차니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벌써 A4 용지 3장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답장이 뜸해지고 편지도 펜팔도 점점 줄어들면서 마지막에는 3명이랑 정말 친하게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 중에 옥석을 가렸구나. 3명에 대한 모든 사연을 정리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펜팔은 1살 연상인 누나예요. 서울 사람. 누나랑은 진짜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 이 누나에게 정말 많은 걸 배웠답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캐리 누나랑 오지랖 누나 해보셨는지요? 학생 때 서로의 이름표를 바꿔 달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있었어. 그게 어떤 의미? 저도 안 해봤어요. 한국 없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 누나랑 펜팔을 하면서도 이름표, 사진, 전화통화, 책, 시집 등 직접 만나는 것을 빼고 선물 같은 걸 다 주고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썸을 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누나가 절실한 천주교 신자여서 가끔 신앙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게 조금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고 누나가 고3이라 한동안은 편지를 못했다가 누나가 대학 여대를 갔는데 신학개월을 갔대요. 가서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대요. 근데 내가 고3이 되자 누나가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편지를 줘야 한다. 너 그때 가면 너 대학 가면 그때 직접 보자. 이런 편지가 왔었고 옛날엔 그랬다. 맨날 대학 한참 간부지. 뒤에 제가 수능이 끝나고 편지를 보내는데 누나가 수녀님이 되려 공부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톨릭 가셨구나. 받은 이후로는 차마 연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네. 지금도 정말 하면 내 안 10대의 추억의 일부분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대단하다. 두 번째 펜팔. 1살 연하인 여동생 경기도래요. 이 동생은 약간 이거 동시에 한 선머슴- 거지. 그쵸. 동시에 가려냈지만 3명이 남은 거지. 그렇지. 이 동생은 약간 선머슴 같은 약간 탐보이 같은 스타일의 여자였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동생 같지 않고 오히려 형 같은 느낌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연락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서로의 대학 진학 문제로도 가끔 고민을 했고 대학교 때도 군대 시절에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서로의 연애 문제로도 가끔씩 전화해서 신세한탄하고 지내곤 했죠. 3명의 펜팔 중에 가장 근처에 살아서 그런지 유일하게 직접 만나 놀기도 했고 만났구나. 성인이 돼서는 술도 한잔하고
서로의 결혼식도 가고 했던 펜팔 친구예요. 지금은 서로 결혼해서 카카오톡 프로필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펜팔, 동갑인 여자친구, 여수 사람이래요. 이 친구는 동갑이라 더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20년 전만 해도 제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인천에서 학생이 여수를 간다는 건 상상을 못할 일이었는데 단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앞에 두 명의 펜팔보다는 편지로 전화로 더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편지 속에서나 전화상으로는 웃으면서 같은 대학에 가서 보자 라고 했지만 서로 목표하는 게 너무 달랐고 고3 시간을 열심히 보내고 생각보다 멀지 않은 거리의 대학으로 서로 진학해 충분히 만날 수 있었지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저는 번번이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친구가 뭐 기독교 동아리 행사 때문에 시간이 안 된다 이런 식이었고 그러다 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을 때 군대 가는 핑계로 적극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아니면 사진이라도 보여달라. 근데 그 친구가 전화로 펜팔은 펜팔로 남아야 좋은 추억이지.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지만 나는 너와의 좋은 추억을 잃어버리기 싫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의 의견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안 이쁜 거야. 갑자기 안 드라마야? 이쁜 거야. 안 이쁜 거야. 그 전화 뒤로 저는 그 외모에 친구에게 자존감이 없었던 거지. 소심하게 편지 답장이나 전화를 거부했고 제가 음. 군대에서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친구에게도 답장은 안 오더라고요. 오랜 시간이 흘러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 속에는 동아리에서 해외 봉사를 다녀와서 답장이 늦었다라는 말과 함께 자기는 남자 졸업하고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해외에 선교사로 나갈 거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부럽다라는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펜팔이 끊겼죠. 지금도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만날 수 있다면 그때 이 친구한테 했던 실수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네요. 사연이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 주저리 했어요. 그냥 급하게 마무리 줘야겠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는 거 듣고 열혈 청취자로 변신하려고 하니 파이팅 해주세요 라고 네, 하셨어요. 되게 남동생이지. 네. 너 83년생. 여자 좋아하는 거 많네. 어떻게 한꺼번에 세 그러니까. 명하고 펜팔을 해? 저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저기 연애 앱 깔아가지고 3명 같이 만나고 이랬던. 근데 뭔가 너무 잘 이쁘다. 썼으니까 한 바가지가 왔던 거지. 그러니까 이쁘다. 어. 저런 마음도 너무 이쁘고 예. 그냥 나는 없었기 때문에 저런 때가 부러운가요 지금? 나도 할 걸. 그러니까요. 저런 게 네. 한국에 안 살아서. 나도 명찰 바꿔기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시즌 막방을 준비하면서 네. 그 사연들이 조금 밀려 있긴 한데 제가 저 사연은 너무 길고 너무 에피소드가 재미있어서 안 읽어드릴 수 없고 요번 텀에 이건 꼭 읽어드리고 마무리해야겠다 싶어서 뽑아온 사연입니다. 저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저기 밝혀주셨는데 정주행 열심히 하십시오. 네. 1-1부터 1-1부터 정주행 한 3번 하면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네, 누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으세요? 우리. 저는 네. 뭐 다 기억이 남아요. 저기 그냥 가지 말고요. 네. 저기 인사하고 가세요. 열심히 읽으셨는데. 우리 청아 누나 그동안 이제 저희하고 함께 해주셨었고 지금 우리 시즌 막방 한다고 하니까 아침에 의리 있게 또 나타나가지고 사연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시고 지금 간답니다. 어디 가십니까? 회사 가요. 네. 열심히 일하시고 다음 시즌 시작하면 또 봬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저는 뭐 빌리 1973님 같은 건 최근이고 요즘 저는 들어서. 초반에 있었던 오비님하고 또 그치. 한 분 더 있었는데 뭐더라? 오비님 하고 여자분 또 한 분 있었는데 그분 생각 좀 나고 옥냥님 옥냥님. 네. 옥냥님 생각나고 다 옛날 분들도 되게 많고 뭐 저야 뭐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 그러게 옥냥님이 안 보이신다. 연기를 너무 잘하셨던 바둥이맘 뭐 세일러 말씀님도 있고 뭐 옥수수 염차님은 뭐 친구고. 네. 옥수수 요염차님이 드디어 저희에게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쫄르고 진짜 3년 만에 보내주네. 아.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그거 저기 간증 좀 하라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댓글로만 만나고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데도 요즘 왜 연락이 없지?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 연락하는 것처럼 애청자들이 댓글에 나타나지 않거나 그러면 궁금하고 그리워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비님도 요즘은 조금 뜸하시긴 해요. 옥수수 요염차님이나 그리고 바둥이맘님은 아직도 열심히 열혈해주시고 계시고 옥냥님 요즘 조금 또 안 보이세요. 예. 다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옛날에 뭐 또 티라맹수님도 계시겠지. 있었지. 라마테 그쵸, 그쵸. 간디님, 예, 뭐 지구냐, 뭐 네. 요즘에 그래도 만두듬치님. 맞아. 근데 요즘에 계속 삥삥이와 깨깨기님도 계속 나오시는 것 네, 같고. 삥삥이와 가끔. 깨깨이님 그리고 후라이까지 말라님 그리고 라마테 간디님.
아기 공룡 틀리. 아기 공룡 틀리님이 아마 이분도 최초에 계셨던 분이 그 저기 아이디를 바꾸셨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그거 잘 모르겠고 그리고 공성님 요 근래 와서 열심히 활동해 주셨죠. 탁월한 K님, 지구나얄님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들 계신데 저희 옥수수 염차님 사연 또 하나 와 있어요. 그 지금 저희가 라떼 천국 같은 경우는 시즌 마무리쯤에 새로 코너를 만들었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맞아. 이걸 조금 더 규모 있게 이렇게 좀 같이 나눌 수 있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 방송하고 나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댓글을 붙여서 펜팔에 대해서 지금 보내주셨고요. 다음 시즌에는 이 라떼 천국을 어떻게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공지를 해서 음. 사연들을 올리고 그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옥수염차님이 아마 댓글창 열심히 들어가시는 거 분들 보시면 그 코로나에 걸리셨던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중에 옥수염차님 코로나 간증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맞아. 요번에 사연이 도착해서 어떻게 네. 저 3장짜리. 아, 3장이에요? 난독증이 있는 저로서는 네. 안녕하세요. 옥수수 요염차입니다. 3분의 2 정도 작성했다가 임시 저장 안 하고 아침밥 차리다가 다 날라가서 다시 써요. 아시죠? 저는 원래 메일 안 쓰는 거. 수컷 2마리와 격리 중에 화도 나고 시간도 많고 격리 시설에서 끼니 때마다 도시락 주시는데 마스크 끼고 혼자 나가서 애들 침대마다 배달해야 해서요. 지난달 30일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어제가 네 생일이었으니 축하한다고 전화하셨구나. 아유, 생일 때. 아들, 내일 엄마 생일은 아마 엄마 집에서 할 거다. 아, 본인 생일을 축하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너네 형수가 닭갈비 싸운대. 그리고 마장동에 코로나 확진자 나왔단다. 그러니 여기 오지 마. 엄마도 몸살이 와서 병원 가는 길이다. 젠장. 사실 저희와 형님네와는 그닥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한 16년 전부터요. 여우 100마리 품고 있던 형수님이 곰탱이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명절에 음식 장만을 해야 하는데 안 오는 거죠. 그때까지 어머니, 저, 아내 3명이 명절 음식 다 장만하면 여동생은 언제나 열애입니다. 아버님이 여동생 일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친가 사촌 46남매 중 딸 셋 중 막내. 집이 먼 것도 아닌데 어머니 집을 기점으로 형님네 1시간 30분 정도, 저희 1시간 정도, 여동생네 1시간 30분 정도. 호평동이네? 우리 집네. 남양주에 많은 분들이 네. 사시는군요. 저녁밥 먹을 때쯤 와서 어머 오빠가 안 일어나서요. 지랄은. 이 짓을 14년쯤 하다 너무 화가 나서 반기를 들었고 부모님과 협의하여 제사 안 하고 식구끼리 식사하자. 아싸! 잠시 삼천포로 빠졌네요. 아무튼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부모님 2분, 형님네 4명, 저희 4명, 여동생네 4명, 총 14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저희는 먼저 빠지고 나머지도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은 외가댁 식구들과 이모님 친구와 생파하시고 앞동의 둘째 이모님네 길 아래 빌라에 큰 외삼촌네, 작은 외삼촌네가 거주합니다. 모든 건 어머님을 중심으로. 월요일에는 매제 어머님, 즉 여동생 시어머니와 생파하시고 화요일에 시장, 성동구 마장동 우시장 친구분들과 생파하시고 어머님이 장훈감이셔서 친구가 많아요. 아니 잠깐만. 저 이거 30대 때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썰을 풀었냐 하면 네. 지금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지도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수요일 11월 4일 저녁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목이 아프다 하여 다음 날 5일 저와 함께 동네 이비인후과 가서 진찰받고 약 받고 귀가 중 학교 보건선생님께서 전화가 와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혹시 보건소 가까우니 코로나 검사 받아보시는 건 어떠냐는 거죠. 뭐 어차피 공짜로 안전한 게 좋은 거니까 받았죠. 6일날 아침 보건소 전화. 아버님 아이 코로나 확진입니다. 어머. 나머지 가족도 검사 받아보세요. 아내와 등교하다 잡혀온 큰아들 중1 아침 일찍 검사 받고 집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아이가 코로나19라니. 온통 오후 5시에 보건소 전화. 아내와 저는 음성. 큰아들 흑진. 이런 젠장. 외부 시설에 격리되는 아이들을 돌봐야 할게 아내님은 자가격리. 저와 아이들은 6일 저녁시설 입소. 그런데 이놈들이 어디서 걸렸을까? 학교는 이미 난리가 난 상황. 두 학교 모두 첫 확진자. 학교는 아니고 어머. 문득 생각난 30일 어머님과 통화 몸살? 마장동 확진자?
알고 보니 마장동 확진자가 어머니 가게 앞에서 장사하던 사람인데 야, 그래 추적이 가능했네. 아내가 확진돼서 입원했는데 남편은 그걸 속이고 어머. 자가격리 안 하고 가게 나와서 일하다 본인도 어머. 확진 판정 받고 입원했다는 거. 어떡하니. 그 전까지 어머니 가게 와서 수다 떨다 놀았다는 거. 이런 젠장. 어머니께 전화드렸죠. 검사 받아보시라고. 어머니와 형님은 같이 장사합니다. 토요일 어머님, 아버지, 형님, 이모님, 삼촌들 코로나 검사, 부모님 확진, 어머, 아버님은 어떡해. 폐암 수술했던 환자. 어머 어떡해. 이모님 확진, 이모님 친구 확진, 형님 확진, 매제 확진. 다행한 건 친구 삼촌들 식구들은 음성. 일요일 이모부님 검진 확진. 간암 위험 환자인데요. 위험하다 이건. 월요일 매제 어머님 확진. 온 가족이. 어머님 친구 확진. 지금까지 총 11명 확진입니다. 한 가족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자택격리 숨기고 본인 코로나 걸린 거 숨기고 그놈의 돈 때문에 전파시킨 어머님 앞가게 인간들을 어떻게 하죠? 정말 때려 죽이고 싶어요. 현재 저희 집안은 망했습니다. 어머님 정육점 폐쇄 40년을 넘게 하신 도매집. 아버님 혹시 폐에 문제 있을까 봐 음압실에 입원. 이모부님 암 투병 중인데 형님네도 주 수입원은 형님이 입원 상태이고 나머지는 자가격리 중이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큰조카 입원에 수능. 아휴. 저요? 말이 프리랜서지 코로나19로 반백수인데 그나마 가정을 꾸려오신 아내님 격리. 동네가 작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한 학년에 2개 반에 24명입니다. 이미 소문 다 나서 아이들은 확진자라고 쳐다보겠죠? 저는 처갓집에 함께 사는데 이상한 소문까지. 시장 근처라 소문도 빠르게 장모님이 확진자라고. 열심히 곱창 굽고 계시는데. 여동생네 주 수입원인 매제 입원. 큰 아이 4살, 작은 아이 5개월. 어머님은 입원 중이신데 매일 울고 계시네요. 본인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인간들에게 구상권 청구도 안 하고 저희 가족의 피해 상황을 구보건소에 고발했더니 서울시,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경기도, 남양주시, 파주시 본인들은 방역만 한다고 알아서 변호사 사서 고발을 하시라고. 답답해서 넋두리 하려고 두서없이 글 썼어요. 미안해요. 누군가는 읽어주셨으면 해서요. 오지랖 누님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PS 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선물 주신다고 해서 저희 선물은 누님들 웃음소리라고 다른 분 드리라고. 그래도 줄 거다. 한입의 떡은 처음 광고하시는 바로 구매 후 초코떡에 푹 빠진 아이들이 재구매 요청을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크크크 까먹어서. 하여튼간 제가 연락처는 다 남겨주시긴 하셨는데 저희 얼마 전에 선물 배송 시켰는데 옥수수님으로 보냈으니까 받으세요. 퍼펙트와이 가고 있습니다. 11월에 호병동 확진자가 이분이시구나. 우리 아이고. 그게 다 받았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요염차님, 옥수 요염차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진짜 오늘 고생했겠다. 베스트 3를 뽑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저한테 연락처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보내주시면 선물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읽으신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야 코로나 이거 확진이. 진짜 앞에 왜 엄마 생일 얘기를 하지 했더니 결국은 그게 시작인 거야. 걱정인 게 지금 우리도 가족 모임을 앞두고 있거든요. 크리스마스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어저께 좀 우울했어요. 부모님이 올라오시면 저희 집에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아무도 저한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파티를 하신대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희는 파티를 할 테니 저희 너는-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저가 그러니까,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파티를 할 테니 너는 준비하거라 이 얘기인 모르겠어요. 거죠?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들은 파티를 하시고. 도망갈까? 네. 저희 집은 파티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잠이 근데 안 진짜, 오더라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3단계 이제 백신도 점차 조금 저기 하는데 살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건 있는 것 같아. 이게 1년이 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그런 이상한 안정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니까 가족이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뭐 수건도 그렇고 문고리도 그렇고 기침, 밥 뭐 이런 걸로 다 옮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밖에 누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걸렸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아유.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쾌차는 하셨겠지? 뭐 큰일은 그쵸. 없으셨겠지? 근데 이게 진짜 억울은 하겠어. 왜냐면 그러게. 되게 웃긴 게 원래 알면서 부상고 숨기고. 그거 알면서 숨기고 돈 몇 푼 더 벌려고. 근데 이 사람들도 마음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와서 또 수다를 떨고 갔다는 것 자체도 너무 웃겨. 마스크 안 쓰고 있다는 나는 거잖아. 그거 생각나네.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일부러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 막 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진짜 이거는 속상하셨겠다 진짜로. 우리 옥수수 염차님 힘내시고요. 네, 힘내세요. 저희가 옥수수 염차님 덕분에 힘 엄청 나고 이런 남자도 있구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저희 누나 파티에 정말 그 가족처럼 일조하신 분이거든요. 옥수수 염차님. 그러니까 그 가족이 11명이 지금 그 코로나에 걸리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될지 맞아요. 모르겠네요. 그 앞으로는 조금 더 건강해지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면역력에 더 힘쓰시고 별일 없으시길 기도할게요. 그리고 별일 없으실 거예요. 이게 그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코로나19 걸려가지고 그 어떤 가족 얘기를 들으니까 아기가 엄마가 직장에서 옮아온 코로나인 거야. 남편하고 아기한테 같이 옮긴 거야. 그래서 가족병동에 들어갔대요. 가족병동에 들어가서 그냥 가족병동에 일주일 동안 똑같이 있으니까 되게 좋잖아. 방에서 웃고 찔리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남편 상태가 위중해져가지고 남편만 윗방으로 올라갔대. 그 다음부터 지금 아기랑 엄마는 나은 상태고 근데 남편은 정말 건강했다는 거예요. 폐가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좋대요. 이게 어떤 병력이 뭐 어떻게 있을지 잘 모르는 거기 너무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 16살짜리 애도 죽었을 정도면 이거는 그렇더라고. 이게 진짜 정말 재수 없으면 어디로 어떻게 옮길지 모른다는 맞아. 거니까. 근데 우리 조심하세요. 옥수수 염차님은 마음 씀씀이도 예쁘고 늘 우리한테 활력을 주셨던 분이라서 누나파티 구독자 애청자님들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옥수수 염차님 집안에 아무 일 없기를 기도드리고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오비 옥수수 바둥이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제가 리스트를 한번 뽑아봤는데 네. 우리 캐리 누나가 저기 선물 주고 싶으신 분, 저요? 네, 나는 이 사람은 정말 주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다 주고 싶죠. 다 주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제일 제 코너를 열심히 해주셨던 바둥이 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옥수수 염차님과 바둥이맘님 그리고 오비님 제가 여태까지 이제 통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저기 누구지 우리 그 출연자 중에 레온님을 소개시켜 주시기도 하고 네, 맞아요. 아주 제작에도 열심히 맞아, 참여를 맞아. 해주신 분 중에 하나인데 오비님 해서 요 세 분께는 특별한 선물 제가 쏠 테니까 제가 알기로 바둥이맘님하고 옥수수 염차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삥을 뜯었거든요. 네, 주소삥을 뜯었는데 오비님이 안 나와? 오비님은 내가 카톡으로 물어볼게요. 네, 이렇게 오비님, 옥수수 염차님, 바둥이맘님 다른 분들은 제가 리스트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한 번씩은 선물 드리고 인사 나눴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도 뺑뺑이와 깨끼님, 아기공룡 틀리님, 다타리님, 오바마초님, 티라밍슈님, 라마테 간디님, 공성님, 탁월한 K님, 지구나얄님, 후라이까지 말라님, 뭐 만두둠칩님, 옹냥님, 쏭쏭2828님, 빌리1973님, 뭐 세일러마스님 해서 되게 많은 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아이디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즌2 시작할 때까지 저희들 꼭 지켜주세요. 피부 건강만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머스테일의 호호바 오일. 이 발림성과 마무리감 정말 오일 맞나요?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테일 호호바 오일로 올인원 피부 관리를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참머스테일.co.kr을 검색하세요.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화장품도 다이어트 하세요. 보송 촉촉 파데 착붙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테일 호호바 오일. 이제 전국민 1일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픽해드리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com 팟빵과 함께하는 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 고민도 누나 파티에 나누면 캐리 누나와 이럴라 제가 그러지. 함께 먹어드리겠습니다. 네. Ba ba da ba da ba da ba ba.